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동과 관련된 이야기고 이제 좀 유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름 이제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헤즈볼라에 대한 전면적인 이제 공격이 시작되면서 유가가 약 10% 오르긴 하였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허접한 미사일이긴 하지만 200발이 넘는 이제 미사일을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발사가 됐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수행하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이에 대해서 과연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역대응, 반대 대응을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이란의 내외부적인 사정상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겠지만 물리적인 여건으로 등등으로 인해서 이란이 지상군까지 동원하는 이스라엘 전면전은 사실상 힘들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 이제 10월 7일 날 이제 배럴당 81달러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또 되는 거, 유가가 이제 불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시절에 120달러까지 배럴당 120달까지 수직으로 상승했던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영향이 이제 미미하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아마 이번에는 이제 이란을 공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조금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정도와 규모의 차이일 뿐 이제 이란에 대한 이제 보복 공격에 나섰을 것인데, 이제 여기에 군사 안보 시설, 핵 시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이제 이란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석유 생산 저장 시설 같은 것인데요. 과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이란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얻을 효과만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석유 생산 저장 시설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과연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허용해 줄 것인가 등등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러시아가 자국산 이제 석유 천연가스를 이제 서방에 수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입었던 이제 서방 혹은 전 세계 충격하고는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이고요. 이미 이제 2022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석유 생산 수급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불안이 이제 확 올라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2년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중동에서의 이제 이런 불안 정도는 크게 세계 시장이 이제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석유의 어떤 이런 안정적인 공급도 위험의 이제 요소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생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확대돼 왔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저처럼 좀 저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분도 생생하시겠습니다만은 1970년대에 있었던 두 번의 이제 오일 쇼크, 이른바 석유 생산국 기구인 오펙의 주도로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석유가 지금 다시 새롭게 생산되고 이제 하는 이제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비오펙 국가들, 대표적으로 이제 브라질, 이제 가이아나,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산유국인데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오펙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이고,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이제 오펙과 이제 어떤 입장을 공유하면서 석유 이제 유가를 좀 인상시키는 쪽을 위해서 감축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 당장 병력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이제 사상하는 이제 그런 병력의 희생도 희생이고, 이제 전쟁이 2년 넘게 만 3년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전쟁 비용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니까 섣불리 이제 석유의 생산을 이제 줄일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항상 석유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이제 사우디인데요. 이제 사실상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이제 사우디는 이제 오펙을 이제 중동 이슬람 지역의 맹주일 뿐더러 이제 오펙을 주도하는 나라로서 이제 석유 감산을 이제 이끌어내는 중요한 축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이러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새로운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야심차게 지금 네옴시티 등의 지금 어마어마한 이제 투자 사업을 이제 벌이고 있었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세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방 특히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 제일 이제 중요한 협조가 제일 중요한데 미국이 이제 사우디한테 이제 중동에서 바라는 점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이제 정식 수교가 이제 첨예하게 이제 요구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우디로서는 이제 네옴시티 사업을 위해서 이제 미국의 협조, 서방의 투자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국교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제 독립 국가를 이제 이스라엘이 허용해주면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국교를 수립한다. 이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를 두고 볼 수 없는 하마스. 사우디가 하마스를 뭐 지원하고 안 지원하고 떠나서 어쨌든 전체적인 이슬람 이제 세계에서의 이제 이슬람에 대한 이스라엘과의 이제 용인 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 무리하고 끔찍한 테러 공격을 자행했다는 것이 뭐 대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 이제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는 이제 사우디의 어떤 이스라엘 국교 수립은 좀 논의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빈살만 왕세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정당성을 이 네옴시티와 같은 대규모 이제 어떤 이런 사업의 어떤 성공에 결부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석유를 섣불리 감산해가지고서 국가 재정 수입을 이제 줄이는 것은 빈살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사우디도 이제 오펙의 중심으로서 석유 감산을 추구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석유 공급자들 이제는 오펙의 영향력이 뭐 예전에도 줄어들어 왔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2020년대 들어와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브라질, 가이아나 이제 오펙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의 석유 생산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오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여러 가지 뭐 지리적 위험이나 전쟁의 어떤 안보적 위험도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석유 생산 통로가 매우 다양해졌다라는 점이 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뭐 미국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가 이제 서방 세계에서 친환경 에너지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치솟는 유가를 통해서 이제 한 2년 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석유, 이제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서방 세계가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이런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엄청난 이제 방향들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원자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각국에서 이제 뭐 필리핀까지 이제 이런 걸 추진하게 될 정도로 이제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이제 노력들이 이제 유가를 상승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따져 볼 때 이게 뭐 정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고 또 이란이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걸프 저희 지역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해서 이제 걸프 지역에 생산되는 이제 모든 원유들이 이제 차단되거나 하는 뭐 극단적인 사태가 있으면 이제 예전에 오일 쇼크를 뛰어넘는 엄청난 이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도 지금 이제 내부 사정이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워낙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하고 생필품이 모자라는 고통을 이제 서민과 중산층이 그대로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거를 뭐 석유 수출 구조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면 이란도 스스로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뭐 어지간한 극단적인 뭐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가가 뭐 흔들림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유가만 뭐 괜찮으면 다 되는 것인가?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이자율을 두고서 뭐 이제 미국이 이자율을 이제 인하에 나감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의 이자율도 떨어질 것이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다시 특히 이제 서울, 강남 내지는 서울에 있는 이제 부동산 값이 다시 이제 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이 뭐 이제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뭐 절호의 찬스다, 마지막 찬스다 이런 이야기 또 유튜브를 포함해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저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시세의 어떤 지금 현재의 가격이 이게 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뭐 제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대표님의 말씀에 적극적 공감하는 이유가 중산 서민층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연봉을 받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뭐 금융권에 어떤 뭐 연봉 몇 억씩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저기 뭐 강남을 중심으로 치솟대로 치솟는 이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뭐 강남에 뭐 그런 아파트가 뭐 100채, 1000채, 뭐 10,000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 해도 수만 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정을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서울의 아파트 시세가 과연 이게 구조적으로 떠받쳐질 수 있는 것이냐, 이자율을 조금 낮춰주면 올라가고 올리면 내려가고 이런 정도의 문제인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렇지 않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았을 때 결코 정상적인 가격이라든가 이게 계속 뭐 유지된다거나 이렇게도 보기 어려운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예전에처럼 뭐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갑자기 뭐 돈을 싸들고 와서 뭐 아파트에 대해서 뭐 집중적인 투기를 한다 그러면 모를까, 그것도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중공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적으로 지금 쌓여 있는 부실 부동산들이 어마하게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2010년대를 전후로 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다가 중공인들이 묻지마 싹쓸이식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쓰다듬는 그런 현상들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당분간 우리나라는 뭐 유가 자체로 인해서 뭐 경제가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요인들, 특히 부동산 가격 등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쪼그라들고, 사실은 쪼그라드는 거 자산 가치만 높아지는 것이지 경제 주체들의 활동은 제한당하는 그런 형상들은 계속 될 것이고, 이런 현상은 이제 결과적으로 불황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도 비전문가지만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